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뭐 비덴트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부분 이런 당일 재료 해석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 인간은 이런 생각을 토대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오전 중에 어떻게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뜬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시에 대해서는 뭐 미리 해석에 대해서 제가 뭐 완전 진짜 정말 제 기준을 그대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 공시에 대해서 관심 테마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이 공시가 이제 12시 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공시에서 사실무근 쪽이면은 당연히 악재예요. 당연히 악재인데 뭔가 좀 여지를 주면은 그걸 이용해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관심 테마에서 좀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그 베이스를 토대로 저도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서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아셔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셔요. 자,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됐던 거는 12시 공시 예정이죠. 즉 12시 안에는 비덴트 측에서 공시를 내야 한다. 이게 일단 확정적인 부분이에요. 뭐가 됐든 그 풍문에 대해서 풍문에 대해서 어제 어디 갔어? 이렇게 풍문 요 부분에 대해서 오후 12시까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오까지. 이렇게 조회 공시 요구 구체적인 내용, 이 추진설 관련해서 사실이랑 사실 여부랑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회 좀 공시 내야 된다, 니네. 이게 일단 정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요거는 일단 첫 번째로 12시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12시 안에는 비덴트 측에서 공시를 내야 돼. 그리고 보통 이런 공시가 케이스마다 뭐 사실 확정적인 건 아닌데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공시는 거의 12시 근접해서 내기는 해요. 막 11시 59분, 58분. 요럴 때 내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제 기억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통계를 냈던 거는 아닌데 미묘하게 12시 꽉꽉 채워가지고 내는 애들은 유독 좀 사실무근 막 이런 게 좀 공시에 대해서 저런 풍문에 대해서 부정하는 공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좀 데이터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모아가지고 봤던 건 아니라서 넘기고, 자, 요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TX라는 거래소 세계 뭐 2위인지 세계 엄청 순위가 높더라고요. 제가 코인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이 거래소가 엄청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빗썸은 이전에도 지분 매각 이야기가 몇 차례 나왔던 회사입니다. 즉 실제로 갖다가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한 거죠. 지분에 대해서 뭐 넘기려고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으니까. 요런 거 플러스 여기다가 금액이 지금 4조 제시, 4조 이야기가 나왔었죠. 4조쯤에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비덴트는 뭐 완전 빗썸 그 자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금액 대비해서 시총을 좀 본단 말이에요. 뭐야 비덴트 6천억 밖에 안 되네? 근데 뭐야 4조? 일단은 커 보이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뭐 지분 엮이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두 번째로 얘가 이제 차트상 이렇게 전 앞에 음봉이 있고 플러스 외부적 요인이 최근 비트코인이 2,500만원까지 내려갔었나요? 얘네가? 얼마였지? 2,300? 2,500 정도네요. 내려갔다가 나스닥이 버티고 하니까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해주고 좀 끌어올렸었죠. 이런 모습들, 뭐 물론 이제 어제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밑바닥 찍고 바닥 찍고 올라오던 부분, 이런 것들 좀 복합적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시간에 대해서 12시 안에는 비덴트 측에서는 꼼짝 못한다. 뭐가 됐든 공시를 내긴 내야 돼. 예스든 노이든. 그리고 거래소에 대해서 지금 인수 합병 이슈는 항상 그 상대가 글로벌적이고 크면 클수록 더 부각이 된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거래소가 세계 2위라고 하니까 꽤 크구나.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액에 대해서 일단 4조 정도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저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12시 안에 무조건 공시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오전장의 기대감이 일단 존재. 그리고 공시에 대해서는 아침 관심 테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 우리 모른다. 배째라. 사실무근. 1번 케이스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기다리던 내용은 사실무근이 아니라 요거. 뭔가 진행 중이긴 하다. 여지를 두는 느낌. 뉘앙스. 뭔가 진행 중이긴 하다. 최소한 사실무근만 아니고 뭔가 얘기가 오고 가긴 했었다. 뭐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닌데 진행은 되고 있다. 뭐 아니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 여지를 주는 뉘앙스가 나오냐. 요거 두 개거든요. 어차피 사실무근 아니면 요쪽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사실무근이 아니면은 뭐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 아니면은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여지를 두는 뉘앙스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계약이 뭐 확정이 나질 않았으니까 확정적인 언급은 당연히 안 할 거예요. IR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해가지고 뭐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인수합병 분야는 특히 사실무근을 좀 베이스로 깐다는 게 요거거든요. IR 담당하시는 분도 뭐 자기네 회사 내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아는데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한 8할, 9할 넘는다. 그럼 거의 사실 체결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윗분들이 이거 대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뭐 얘기 좀 긍정적으로 오고 가고 있다. 이거를 다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IR은 담당 매뉴얼에 따라서 진짜로 체결해서 공식적으로 각 회사에서 공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애매모호한 거에서도 사실무근이냐 아니면 뭔가 진행 중이긴 하다. 이렇게 주냐. 이거 두 개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 재료를 크게 봤기 때문에 어제 비덴트가 상한가를 올라온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제도 사실 정식적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냥 찌라시에 의해서 갑자기 주말 중에 해가지고 뭐 FTX 4조 이 뉴스 뜬금없이 나오니까 뭐야 뭐 한다는데? 그래서 올라온 거죠. 갭도 많이 뜨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계속 풀리는 게 이거 근데 찌라시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풀리는 거예요. 재료는 엄청 세 보이고 테마군도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비덴트만 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버키, 초록뱀, 뭐 위지트 뭐 등등 비싼 관련주들이 다 싸그리 다 머리채 끄잡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군 자체에서 분명히 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료 측면에서 확실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무근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불안함이 이런 식으로 상을 깔끔하게 못 닫은 거예요. 닫았지만 풀리고 이게 재료 강도는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뒤통수 때릴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풀리고 또 상한가 결국에 닫고 하지만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갭도 또 안 뜨죠. 이런 움직임들. 그게 이제 분봉에서 나온 거고 심리적으로. 자, 오전장의 기대감은 일단 존재를 합니다. 왜? 요 공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사실무근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무근 요소에 대해서 엄청 세게 작용을 했다면은 일단 어제 상한가를 좀 못 갔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래서 상한가를 보내면서 어제 상한가 주변에서 뭐 돈이 좀 계속 터지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상한가 주변에서 터진 거죠. 시가 말고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도 들어왔겠다. 이탈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은 일단 12시로 주어졌고 요 시간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전에 시가 매수를 했던 게 너 갭 안 떠? 갭 안 뜨면은 한번 좀 해보자. 이렇게 잡고서 12,400원, 900원 매도 걸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 결과적으로는 400원만 매도되고 좀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요 앞에 저점 뭐 이런 식으로 건드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건 하고 뭐 그랬었는데 시가 베팅하고 오전 중에 일단 샀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갭도 안 떠? 근데 오전 안에 뭐 얘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매수하고 여기는 대신에 이제 좀 짧게 왜? 나도 모르니까. 만약 얘네가 사실무근 내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이 반등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얘가 밀렸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 밀리면은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거
이런 저점 있잖아요. 아니면 뭐 라운드 피겨 15,500원이라던가 요 구간까지는 추가 매수를 뭐 내려가면은 프로그램 뭐 매수라던가 이런 거 보면서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도 당연히 보긴 봐야겠죠. 돈이 얘 안 쏠리면은 안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일단은 오전 중에 반등을 줬고 수익을 챙길 건 챙기고 좀 밀리니까 거기서 이제 자를 건 자르고 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공시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움직임은 나왔어. 12시 이전에 얘네가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제 상한가를 이렇게 뭐가 됐든 꾸역꾸역 닫았고 이 구간에서 돈을 썼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내가 생각했던 포지션은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이것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익절할 거 하고 뭐 뒤에 못 가니까 자를 거 자르고 한 건데, 이 이후에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림을 잡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눌림을 안 잡은 이유가 공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게 나올지는 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시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겠다. 공시가 나왔을 때 자리가 또 두 개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악재죠. 1번 공시 악재, 2번 공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100%다라고는 못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2번에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뭔가 진행 중이다, 여지를 둘 때, 그러면 그냥 이거 호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생각은 해뒀는데, 두 번째로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차트 자리. 이거 중요해요. 결국에 차트 주식에서 재료 거래대금 차트 3박자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건데, 차트 같은 경우 이게 시세를 준 자리냐, 시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저 공시를 붙이냐, 아니면 그냥 저냥 밑바닥에서 공시를 붙이냐. 이 공시가 나왔을 때 차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차트 자리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공시가 붙었을 때 몇 시에 붙였어요? 저는 이거 전화 받고 한 거라 11시 19분 요거네요. 여기 19분 57초. 뭐 좀 더 빨리 나온 캐치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 VI였죠? 아, 이거 3분봉이구나. 19분. 19분에 나오고 20분에 바로 급등을 했네요. 그래, 뭐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공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시는 뉴스랑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뉴스는 그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띄우고 뭐 이런 계열이 있다면은, 공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증권사, 공시를 일반 뉴스에서 띄우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는 직접적으로 증권사 뉴스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1시 19분에 뉴스 나오고 57분이네요. 뭐 20분 되자마자 야, 뉴스 좋다, 공시 떴다 하니까 급등을 시켰어요. 그래도 생각했던 포지션에 대해서, 자, 여기서 오전 고점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 공시가 뜨고.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접근은 뭐가 있냐면은 손익비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조건 돌파를 했다고. 여기서 공시 좋잖아요. 공시 좋게 생각을 미리 해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차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모르는 거니까, 사람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가 됐든 시장에서 저 공시를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긴 하는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뭐 물론 미리 생각을 해둔 건 있기는 해요. 저 재료에 대해서는 전 저거 나오면은 좀 여지 주는 식으로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갖다 좀 좋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설명을 했으니까 미리 생각을 해둔 건 있는데, 뭐가 됐든 공시가 나오고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했던 부분입니다. 분봉상. 자, 그러면은 내가 공시를 봤어. 차트상 요 구간이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손익비 자리예요. 이런 곳에서 매수하고 요 오전 고점 깨냐, 혹은 요거 분봉상 만들었던 저점 깨냐. 즉 여기서 하면은 끽해봐야 2% 3% 손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타이트하게. 많이 해봤자 3%예요. 물론 얘가 이제 가끔 분봉상 미친 듯이 와당창창 깨지는 것도 있는데, 내가 그 포지션에 대해서, 요 구간에 대해서, 난 이 가격에 대해서 뭐 자동 손절이라던가 이런 걸 걸어두면은 거기서 끽해봐야 얘는 호가가 나름 탄탄해요. 비덴트는 호가가 그래도 억 단위로 갖다 차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 시총 가볍고 잡주랑은 조금은 달라요. 얘는 움직일 때 호가가 꽤 괜찮고, 그러니까 대금이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대금이 많이 터지니까 호가가 빵빵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같이 좀 상호 보완하는 느낌이긴 한데, 뭐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자연스럽게 호가가 탄탄한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리고 시총이 얘가 뭐 500억 1000억 하는 애가 아니죠. 나름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돈 많으신 분들이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 일단 종목 끼는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 끼도 좋고, 그 다음에 호가도 좀 탄탄해요. 지금 얼마 차 있을까요? 뭐 어차피 장 마감이니까. 이런 식으로 호가에 뭐 한 3억, 4억, 5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다 차 있죠. 물론 이제 장중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막 급등하고 하면 호가 비긴 하니까. 그래도 호가당 얘는 0.5%씩 또 0.4% 뭐 이런 식의 변동성도 있고 해가지고 탄탄합니다. 엄청. 뭐 누가 몇 억 매수하는 거 티도 안 나요. 세력이 매수한 건지 개인이 매수한 건지 티도 안 날 정도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서 50억이 넘어가요. 엄청 튼튼하죠? 호가가 탄탄한 종목은 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매하기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기 좋아하는 종목은 거래 대금이 자연스럽게 터질 수밖에 없겠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 왜 좋아해? 많은 돈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별로 부담이 안 되니까. 5억을 사든 10억을 사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매매하고 그 5억 10억이 거래 대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시장에 또 선순환입니다. 야, 얘 뭔데 대금 이렇게 터져? 세력에서도 돈도 많이 쓰는구나 부터 해가지고, 와, 이거 시장의 주도주다. 돈 많이 터지니까. 그런 장점이 서로서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공시에 대해서 뉴스 붙고 딱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자리는 이제 손익비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사봤자 끽해봐야 뭐 3%? 4% 손절? 저는 이제 전화 받고 한 거니까 VI 플러스 때 매수한 건데, 애초에 저 뉴스 뜨면은 저는 좀 좋게 보기는 했어요. 좋게 보기는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갖다 매매에 대해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시가 워낙 좋다라고 생각을 미리 해뒀던 거고,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래서 저도 거기서부터는 VI 풀릴 때 매수하고, 거기서부터 매도 흐름 보면서 이 정도 강도면은 15,000원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구간에서 VI 풀릴 때도 매수하고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엄청 막 이게 20% 구간에서 막 공시 나오고 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네, 일단은 얘가 밑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 공시 나왔을 때가 일단은 마이너스 1, 2%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전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봤어도 이거 1분 봉이다 보니까 한 5%, 17%대에선 봤을 것 같은데, 그 이슈에 대해서 미리 이 정도는 어제 일단 상한가를 보낸 거고, 긴가민가 하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상한가를 보냈잖아요. 어제 분봉 해석이랑 오늘 이런 자리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이런 거 돌파하고 여기서 좀 손익비로 접근도 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샀다가 못 가면 한 2, 3% 일단 손절하고 다시 보는 거죠. 여기 고점 만들고 밀렸다가 재돌파해? 그럼 시장에서 괜찮게 보네. 그리고 보면서 시장에서 혹시 얘 말고 엄청 센 종목이 있나? 그리고 얘 갈 때 2등주, 3등주, 4등주가 좀 쫓아오나? 이런 관점들 봤는데, 뭐 T사이언티픽, 위지트 뭐 실시간 종목 다 올라와. 보면은 위지트, T사이언티픽 보면은 다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거 보는 순간 이거 강하다, 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련 주들을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내가 이거 직접 그때 가서 T사이언티픽이 무슨 관련 주지? 실시간 종목조에 보면 뭐예요? 어떤 종목이 어떤 거에 엮여 있는지 모르고, 어떤 종목이 관련 테마에서 2등주인지 3등주인지 모르고, 그런 걸 보고 매일 체크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비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개인적인, 근데 이게 개인 생각이에요. 저는 공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뒀던 거고, 차트도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뭐 미리 좀 생각해뒀던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이용해서 오전에 매매 찔끔한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공시 붙었을 때 사신부분 나오면은 접근 안 하면 되지. 왜 미리 접근을 안 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모르죠. 사실무근일지 저런 식으로 여지를 줄지 난 몰라요. 내가 진짜 밥 막 시원하게 막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일하고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밥 먹는 와중에 공시에서 저희 뭐 사실무근입니다 하면은, 반대로 이게 5% 10%막 그냥 진짜 한 1, 2분 안 봤으면 10% 밀려 있을 거예요. 어제 상한가를 보낸 이슈이기 때문에.
나는 이 리스크를 짊어질 자신이 없다는 거지. 전업도 아니고 내가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차라리 올라오면은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이 이슈가 나오면은 한 20% 정도는 갈 것 같으니까 미리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런 차트상 돌파하는 구간도 있고 손익비 자리도 손절도 생각을 해둘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미리 생각을 해두고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